자신의 관절을 유지하면서 무릎 통증 그리고 무릎 건강을 잡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 정형외과 박장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이지만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의 하중을 대부분 다 지탱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로서 다양한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먼저 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 허벅지 쪽에 위치하는 대퇴골과 그리고 정강이 쪽에 위치하는 경골, 그리고 무릎 앞쪽에 있는 뚜껑뼈죠. 슬개골이라고 하는 세 가지 뼈가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 뼈들이 맞물리는 지점에 관절 연골이 얇게 코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이 좌우로 꺾이지 않도록 해주는 측부인대가 안쪽, 바깥쪽으로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요. 오. 관절 안쪽으로는 무릎이 앞뒤로 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퇴골과 경골이 맞닿는 지점에서는 충격을 흡수해주고 분산시켜주는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고요. 네. 이렇게 복잡한 구조물들을 밖에서 커다란 근육들이 감싸주고 있는 형태고 이 근육이 뼈와 맞닿는 부분에 힘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손상을 입기가 쉽습니다. 먼저 힘줄이나 근육이 손상되게 되면 네. 슬개건염이나 대퇴사두근염, 거위발건염, 장경인대증후군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질 수도 있고 십자인대나 측부인대가 찢어지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면서 연골이 점차적으로 마모되고 연골 연화증이라던가 연골이 벗겨져서 관절 안에 떠다니는 유리체가 생길 수도 있고요. 관절 안에는 활액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과도하게 자극되면 활액막염이라던가 점액낭염, 베이커 낭종 등의 물이 차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릎의 어느 부분에 통증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무릎 사진 보시면서 본인이 아픈 위치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의 아랫부분이 아프신 경우에는 관절 안에 존재하는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부위에서 이제 물이 차게 됩니다. 때문에 1번 부위가 부어오르고 만지면 아프고 다리가 뻣뻣하고 그런 증상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는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무릎 앞에 있는 슬개골과 만나면서 대퇴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동반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안쪽으로는 내측 측부인대라고 해서 무릎이 꺾이는 것을 방지해주는 인대가 손상되면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릎 앞쪽을 만져보시면은 딱딱한 뼈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슬개골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눌러봤을 때 만약에 통증이 생기시면은 무릎 연골이 물렁물렁해지는 연골 연화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대퇴골과 밑에 있는 경골이 만나는 큰 관절 부위인데 네. 이 부분이 붓고 통증이 생기시면 관절염이라던가 연골판 파열,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 슬개골 아래쪽으로 만져지는 딱딱한 힘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슬개건이라고 해서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시는 분들이 통증이 생기기 쉽고요. 또 그 내측으로는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네. 뼈와 부착하는 거위발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위발건염이라고 하는 통증을 일으키는 힘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뒤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 부위가 아프시면 햄스트링의 손상, 그리고 그 아래로 오금 부위의 통증이 있으시면 연골판의 파열이나 관절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바로 아래쪽으로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다든지 누르면 아프시다던가 하시면은 베이커시 낭종이라고 하는 물혹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 아래 종아리 뒤쪽 근육은
테니스 종아리라고 해서 근육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무릎이 붓거나 뭔가 만져지는 게 있다. 이랬을 때는 활액막염이나 정액낭염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런 부분에는 어떤 치료가 좀 도움이 될까요? 활액막염과 점액낭염, 베이커 낭종의 공통점은 네. 무릎 속에 물이 찬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예. 먼저 통증이 생기고 무릎 안에 무언가가 꽉 찬 느낌이 들면서 이런 것들 이제 팽창감을 느끼시게 되시겠고요. 네. 무릎 안에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릎을 쫙 편다던가 많이 구부리게 되면 이제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요. 무릎을 만져보시면은 네.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그쵸. 무릎을 좀 휴식을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네. 냉찜질 등을 간단히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병원을 내원하셔서 소염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 냉각물리 치료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온질질을 하면 안 되나 봐요? 네, 급성으로 무릎이 부어올랐을 때는 이제 냉각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요. 네. 또 무릎이 너무 많이 부어오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서 무릎 속에 있는 물을 빼내는 흡입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런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지속되신다던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에는 연골판이 찢어졌다던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뭐 유리체가 떠다닌다던가 그런 무릎 내 구조적인 이상을 꼭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정밀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흔히 주변에서 보면 병원에 방문해서 무릎에 물이 차서 물을 빼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네. 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는 관절염이 진행되게 되면은 무릎 속에 있는 활막이라는 게 무릎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그 속에서 이렇게 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부분 때문에 무릎이 부어오르고 팽창감도 느끼고 물 자체도 좀 뜨끈뜨끈하기 때문에 열감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뽑아내면 괜찮은 거예요? 뽑아내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염증이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무릎 질환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질환 하면은 관절염이죠. 이 관절염,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인가요? 우리 신체는 모두 다 유통기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떡해요? 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또 나이가 들에 따라 서서히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물론 계단이라던가 등산을 많이 다니시고 또 점프를 하시면서 무릎에 큰 부하를 반복적으로 주신다던가 네.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바닥에서 쪼그려 앉고 양반다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네. 무릎에 또 과도한 부하를 주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렇죠. 주로 관절염이 생기시는 분들 보시면 여성분들이 네. 안타깝지만 좀 많이 더 생기고요. 많아요? 네, 오. 많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이 불균형이 있는 분들도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가 쉽습니다. 네. 또 요새 스포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그렇죠. 운동을 하시다가 다치신다던가 아니면 일적으로 사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외상에 의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일찍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관절을 코팅하고 있는 연골이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손상이 일어나고 또한 무릎에서 충격을 흡수해주고 분산시켜주는 연골판이 같이 찢어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무릎 뼈와 뼈 사이의 관절 간격이 점차적으로 좁아지고 네. 양측에서 이제 무릎을 꽉 잡아줘야 될 인대들이 이완되고 이로 인해 무릎이 흔들리는 불안정성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무릎이 꺾이는 각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화와 함께 연골 손상으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관절염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래 서 있거나 좀 걸으면은 무릎 안쪽과 앞쪽이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또 계단을 오르내릴 때 저절로 이제 통증 때문에 이제 곡소리가 나시고요. 또 바닥에 쪼그려 앉기도 힘들고 양반다리 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네. 무릎이 항상 뻣뻣하고 부어 있고 네. 물이 차기도 하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시고요. 네. 또 연골이 닳다가 벗겨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 울퉁불퉁한 부위 때문에 무릎을 움직일 때 바그락거리는 소리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다리를 모으고 섰을 때 무릎 사이가 점차적으로 벌어져서 오다리가 되는 것 같이
무릎이 휘고 틀어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쉴 때는 증상이 좀 덜하시지만은 움직임이 많고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그에 따라 통증이 심해지시고 또 계단 내려가기도 점차 힘들어지게 됩니다. 네. 또 무릎이 일기예보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좀 굳거나 네. 비가 오게 되면은 통증이 심해지고 맞아요.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쉬거나 밤에도 통증이 심해집니다. 무릎에서 이런 조그만 이상 신호가 발견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퇴행성 변화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더 많은 변화를 좀 겪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됨에 따라서 관절 내에 위치하는 연골도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벗겨지고 그렇죠. 연골판도 같이 찢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점차적으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제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무릎 관절에는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나오지 않는 연골이나 연골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릎 위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쪽에 있는 경골 사이가 일정하게 벌어져 있는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은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면은 연골과 연골판이 마모되면서 점차적으로 간격이 좁아지고 뼈끼리 맞닿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무릎 통증은 60대, 70대가 되면은 흔하게 겪는 증상이어서 사실 대부분 집에서 그냥 뭐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을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주변의 어르신들 보시면은요, 보통 60대, 70대가 넘어가시면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맞아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네. 그러려니 하고서는 뭐 좀 쉬신다던가 아니면 약국에서 소염제 정도 사드시고 네. 그렇게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이렇게 하시면서 증상이 좋아지시면은 다행인데, 맞아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너무 심하게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무릎이 아프시면은 그때그때 병원을 내원하셔서 현재 본인의 무릎 상태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시작하시는 게 권장드립니다. 무릎 관절염의 단계적 치료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이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물리치료들을 받으시고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중을 줄여주셔야 살 빼야 무릎에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은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병원에서 관절약과 같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고 또 보조제들이 많습니다. 연골 영양제 같은 거를 드시는 것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무릎이 너무 뻣뻣하시다면은 무릎에 윤활액을 넣어주는 연골 주사를 맞으실 수도 있고 무릎에 마찰을 줄여주는 콘주란 주사라던가 또 재생과 관련된 PRP, 염증을 낮춰주는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를 받고 있으신데도 증상이 계속 지속되신다던가 이미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치료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가연골 보존 치료라고 하는 치료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롤로 증식 치료와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이라는 치료가 있는데요. 네. 증식 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속에 무릎 관절 속에 있는 손상되어 있는 인대나 연골들을 재생시키고 그 치유 과정을 촉진시켜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오. 퇴행성 관절염을 좀 진행 속도를 늦추고 치료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하네요. 네,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연골이 전층으로 일부 벗겨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의 연골을 재생시키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때문에 이 치료들의 특징은 본인 관절을 최대한 유지하고 손상되어 있는 인대나 연골을 재생시켜 사용하게 되겠고요. 네. 또 인공적인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주사라던가 내시경 시술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입원 기간이나 재활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고요. 네. 힘줄염, 인대 손상, 연골판 파열,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무릎 연골이 너무 심하게 닳아서 이미 말기까지 다다른 상태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무릎 내측에 국한되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는 최소 침습 수술로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계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롤로
프롤로 증식 치료가 있었거든요. 이거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통 무릎 통증은 중년 여성분들이 통증을 많이 호소하시고요. 네. 관절염이 일찍 찾아오게 되는데 무릎 전방부나 이제 안쪽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프롤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사용해서 우리 관절 속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찾아내고 해당 부위에 정확하게 주사를 한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고요. 네. 연골판이 손상된 부위, 또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부위, 그리고 인대가 느슨해지고 늘어나 있는 부위에 주사를 함으로써 무릎 관절 자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대한 가는 바늘을 쓰기도 하고요. 주사 맞을 때 통증을 너무 느끼시면은 그때는 이제 해당 부위를 마취하고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한 방 맞는 주사인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를 맞을 수 있나요? 보통 프롤로 주사를 할 때는요,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구조물이 단 하나가 아닌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네. 같이 여러 군데에 나눠서 주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롤로 증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프롤로 증식 치료로 증상이 개선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64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릎 사용도 상당히 많으셨고 운동도 좋아하셔가지고 무릎을 많이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네네. 그동안에는 무릎 통증 없이 잘 지내셨었는데 네. 언젠가 좀 오랫동안 걷고 난 뒤에 무릎이 갑자기 안쪽으로 해서 통증이 심해졌다 말씀하셨고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또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특히 통증이 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근처 병원에서 꾸준하게 물리치료도 하시고 약도 드시고 주사도 맞으셨는데 네. 증상이 호전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는데요. 네. MRI를 먼저 찍어 보셨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우리 뼈 같은 경우에는 예. MRI 상에서 이렇게 어두운 짙은 회색으로 보여야 정상인데요. 예. 여기 무릎 안쪽을 보시면은 오. 하얗게 뼈가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골부종이라고 해서 뼈에 멍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뼈에 되는데요. 멍이 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라던가 연골판이 있기 때문에 그 충격이 뼈에 전해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골판과 연골 자체의 손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걸으시면서 무릎 내측으로 충격이 세게 전해져서 뼈에 멍이 든 걸로 보입니다. 어머나. 또 무릎 내측으로도 있는 내측 측부인데도 네. 같이 손상되고 늘어나 있는 양상을 좀 보이셨는데요. 네. 때문에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해서요. 프롤로 증식 치료를 약 4회 시행받으셨고요. 치료가 끝난 후에 MRI를 찍어봤더니 아까처럼 뼈에 멍이 된 부분이 이제 전부 다 회복이 되었고 네. 옆에 있는 측부인대도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분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치료 사례였고요. 네. 다음 사례도 볼까요? 예. 네, 이번에는 62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예. 걷다가 미끄러지시면서 무릎이 좀 꺾이셨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다친 다음부터 무릎 안쪽이 아프시고 붓기도 하고 만지면은 통증이 느껴지셔가지고 네. 물론 병원을 다니시면서 꾸준하게 치료를 하셨는데 네. 점차적으로 무릎이 점점 더 붓고 만지면은 뜨끈뜨끈하고 눌러도 아프고 호전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릎 안쪽에 무릎이 꺾이는 것을 막아주는 내측 측부인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보시면은 보통 내측 측부인대 같은 경우에는 네. 검정색으로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이 보시면은 색깔 자체도 좀 옅어져 있고요. 사이사이에 하얀 부분들은 보여요. 인대가 일부 찢어진 아.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2주 간격으로 증식 치료를 약 4회 시행하셨고요. 치료가 끝난 후에 MRI를 찍어봤더니 네. 정상적으로 까맣게 틈이 없게 인대가 완전히 회복됐고 환자분도 통증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풀을 주사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면서 통증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법인데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까 봐요. 초음파 유도 하에 정확한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이제 자극 용액, 포도당 고농도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 주사를 투여하게 됩니다.
관절 내에 생겨 있는 염증도 같이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통증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관절 주위, 관절 내에 있는 인대나 연골판 등을 튼튼하게 만듦으로써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절염의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예. 또 손상이 이미 심한 분들은 수술을 좀 미룰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아니면 관절염 자체가 심하더라도 통증이 없으면은 환자분도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수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절염이 심하지 않고 손상이 적은 분들은 미리미리 힘줄이나 인대를 튼튼하게 관리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사를 맞는 시간은 약 10에서 20분 정도로 짧고요. 2에서 4주 간격으로 약 3, 4회 정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당일날 주사 맞고 당일날 바로 집에 가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좀 주사 맞으실 때 많이 아파하시면 국소 마취하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당뇨, 고혈압 등의 내과 질환이 있으시더라도 주사를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고서는 해당 부위가 붓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아파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서 있기는 하는데요. 네. 보통 주사 맞은 날에는 그래도 해당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하시는 것들이 이제 감염 위험성을 좀 막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또 당일에는 음주 이런 아. 것들은 꼭 피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알아볼 치료는 내시경 자가 연골 재생술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치료법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외에서 다양하게 논문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연골이 일부 전층 손상이 있을 때 해당 부위에 관절 내시경이 들어가서 손상되어 있는 연골 부위를 이렇게 다듬은 후에 약 2에서 3mm 정도 되는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구멍에서 뼈 속에 있는 피가 이렇게 나오면서 피 속에 있는 재생 성분들이 연골을 재생하게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그 부위에 콜라겐 주사를 도포함으로써 치료 후에 연골이 재생되는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입니다. 네. 치료 적용 대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원 크기 정도 되는 전층 연골 손상의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고요. 네. 콜라겐을 도포함으로써 초자 연골의 재생을 도와주고 연골판의 파열, 인대 손상, 활액막염을 내시경으로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네.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음 날부터 바로 보행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연골이 재생되는 데는 약 6에서 12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골들이 재생되면서 통증 정도는 경감이 되고요. 6에서 12개월은 지나야 그래도 무릎이 더 튼튼해진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콜라겐을 도포한다. 손상된 연골이 재생된다. 신기하거든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통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시는 분들은 무릎 안쪽이나 앞쪽으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쪽에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게 되는데 네. 특히 이 연골 쪽으로 해서 손상이 생기고 벗겨진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네. 또 연골판도 같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cm 미만으로 무릎 앞쪽으로 두 군데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기구들이 들어가서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네.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연골판도 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이렇게 여러 군데 뚫어서 속에 있는 골수 세포들이 나와서 연골을 재생시키고 또 그 위에 콜라겐 주사를 도포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높이는 재생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증상이 개선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전형적인 증상이시죠. 무릎 안쪽이 아프시고 걸을 때 소리가 났습니다. 네. 또 쉴 때는 좀 덜 하셨지만은 많이 서거나 걸으면은 통증이 심해지셨고요. 꾸준하게 치료를 좀 받아보셨는데도 통증이 지속돼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연골판이 일부 전층으로 이렇게 뜯겨져 나간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연골은 하얗고 투명하게 도자기처럼 보여야 되는데 네. 뜯겨진 부분들이 이렇게 뼈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부위로 정리를 한 후에 이렇게 약 2에서 3mm 정도 되는 구멍을 여러 부위로 뚫어주게 됩니다. 뼈 속에 있는 재생 성분들이 나오면서 연골 자체를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치료였고요. 치료가 끝난 후 1년 뒤에 깨끗해요. 환자분 내시경 사진을 다시 봤을 때 네. 이렇게 깨끗하게 연골이 재생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무릎 안쪽이 아프셨고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릎도 자주 부어오르고 물이 차서 병원에서 물을 뽑은 적도 여러 번 있으셨고요. 네. 보존적으로 계속 치료를 하셨는데 계속 통증이 반복돼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고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네. 관절 내시경을 봤을 때 연골 자체가 다 찢어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었고요. 이렇게 구멍을 여러 군데에 뚫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1년 후에 내시경으로 보았더니 이렇게 투명하고 하얗게 연골이 이쁘게 재생되고 환자분 통증도 거의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연골과 관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내시경 자가연골 재생술의 특징을 보시면은 큰 절개가 필요 없이 네. 구멍을 두 군데만 내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서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예. 때문에 통증도 덜합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가 아니라 하반신만 마취한 상태에서 약 30분 정도의 짧은 수술 시간을 갖고 있고요. 입원은 평균적으로는 한 2박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되고 뭐 수술 다음 날부터 특별하게 재활이 필요하지 오. 않고 바로 보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 손상되어 있는 연골이 재생되는 데는 약 6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너무 무리한 활동이나 운동은 좀 피하시는 게 연골이 빨리 재생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운동을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네.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는 운동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뭐 바닥을 딛고 하는 운동보다는 네.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를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등산할 수 있어요? 등산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시술 받고선 통증이 덜 하시면은 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한 일주일만 지나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신데요. 예. 올라가실 때는 그래도 좀 덜 하신데 내려갈 때는 그렇죠. 좀 하중이 많이 무릎에 부여되기 때문에 등산을 좋아하신다면은 너무 높지 않고 험하지 않은 산으로 다니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골 재생이 되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섬유성 연골이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초자 연골로 재생을 유도하게 되고요.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연골이나 관절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관절염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치료법은요. 말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이죠. 인공관절 반치환술입니다. 어떤 치료법일까요? 인공관절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내측부에 국한해서 말기까지 진행되어 있는 분들한테 시행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꾸준히 보존적 치료를 하셨지만은 증상이 지속되시 내측부 관절염 말기에 적용할 수가 있고 하반신만 마취하고 절개 부위가 적고 제거하는 뼈가 적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환자분 회복도 무척 빠르시고 일반적으로 전체 치환술을 하게 되면 예. 무릎이 뻣뻣해지고 잘 못 구부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꺾는 재활이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무릎의 모든 가동 범위를 다 가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오, 있고요. 예. 수명 자체도 20년 이상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잘만 관리하시면 오. 평생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전치환술이랑 다르게 십자인대를 남기기 때문에 이 십자인대가 하는 기능으로서 고유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현재 무릎이 어떤 상태인지 무릎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신경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신데 이제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이시고요. 네. 무릎 안쪽에 위치하는 관절 연골이 심각하게 손상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 시행되는 인공관절 수술이라고 보시면 외측은 되겠는데요. 안 돼요, 그러면? 네, 바깥쪽에 손상이 있으면은 반치환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해당 부위로 최소 절개를 하고 그다음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부위를 뼈를 제거를 하고요. 네. 해당 부위에 이제 금속을 아. 갈아 끼우는 그런 치환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1세의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퇴행성 관절염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이십니다. 네. 내원하셔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은요. 정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사이에 이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무릎 안쪽 빨간색 아. 화살표 표시한 부위를 보시면은 네. 거의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쪽으로 해서 뼈가 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다리도 오다리처럼 아. 내반 변형이 동반되었던 환자분이셨고요. 네네. 수술 당시에 이제 찍으신 사진을 보시면은 연골이 다 벗겨져 가지고 예. 뼈가 드러나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무릎 내측으로 해서 이렇게 금속으로 치환하는 반치환술을 하셨고요. 네. 수술 후 엑스레이를 보시면 연골 간격이 모두 다 회복이 되어 있고 무릎 자체가 오다리가 되어 있던 부분도 일자로 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60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마찬가지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해서 무릎 통증을 오랫동안 알아왔던 분이셨습니다. 내원하셨을 때 시행한 엑스레이를 봤을 때 네.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무릎 내측으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었고요. 네네. 또 뼈가 하얗게 보이는 골경화 그리고 뼈가 자라나 있는 골극이 동반된 환자분이었습니다. 네. 관절염 말기에 해당하는 상태였었고요. 수술할 때 시행한 사진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연골이 모두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고요.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연골의 간격 및 정렬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고 네. 환자분도 통증에서 해방되셨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입니다. 59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젊으세요. 네, 상대적으로 젊은 분이신데요. 이분도 근데 무릎이 아픈 지는 좀 오래되셨습니다. 무릎을 좀 많이 사용하신 게 아닌가 좀 싶었고요.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무릎 안쪽으로 인해서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연골이 모두 손상되어 있는 관절염 말기로 판단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으셨고 네. 수술 후에 연골 간격과 정렬이 모두 회복되고 환자분도 통증을 해소하고 무릎도 잘 움직여지는 상태로 상당히 만족을 하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무릎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다리가 이루는 관절이 하나가 있고 네. 무릎 안쪽과 바깥쪽에 관절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세 가지 관절 중에서 네. 무릎 내측부에만 생겨 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분들만 이런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릎이 너무 심하게 변형되신 분이라던가 네. 십자인대가 완전히 찢어져서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치환술을 하지 못하고 전치환술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특징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내측부에 퇴행성 관절염 말기 때 적용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신 마취가 아니라 하반신 마취만 한 상태에서 주무시고 계신 동안에 저희가 수술을 끝내고요. 네. 전치환술에 비해서 절개 자체가 절반에서 약 3분의 2 정도로 최소 절개를 하게 되고 모든 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무릎 내측에 문제가 된 부분만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골 손실이 적고 그렇죠. 출혈이 적고 때문에 수혈이 거의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또 무릎을 꺾어주는 재활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시고요. 입원 기간도 약 3박 4일로 전치환술에 비해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또 회복이 상당히 빠르시고요. 오. 수술 후에 2주째가 되시면은 뭐 거의 다 회복이 되시고 또 따로 걸을 때 목발이나 워커가 필요 없이 걸을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네. 반치환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인대를 최대한 보존함으로써 네. 고유 감각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망가진 부분만 수술로 치료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다른 부분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20, 30년 정도는 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쪼그려 앉기라던가 와. 양반 다리, 그리고 뭐 등산, 댄스, 골프, 자전거 등등 본인이 하시던 그런 스포츠 활동도 지속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무릎을 꺾는 그 재활 활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아 보여요.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환자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많이 하십니다. 자, 무릎 관절염의 단계적인 치료법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관절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좀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유. 우리 몸은 소모성 또 유통기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껴 쓰는 것만큼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또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무릎 관절이 튼튼하려면은 네. 이제 주변에 잡아주는 근육 힘줄들도 튼튼해야 무릎이 그렇죠. 안정성이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허벅지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나 햄스트링을 지속적으로 운동하셔서 근육을 키워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걷는 자세도 좀 신경 쓰셔서 바르게 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뼈가 약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관절도 같이 일찍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골다공증이 없으신지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비타민 D나 칼슘 등의 영양분을 보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식사를 잘 하셔야겠죠. 좋은 식단을 꾸미시고 또 연골 영양제나 보충제들을 복용하시는 것들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장호 원장과 함께 무릎 관절염의 진행 단계별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